그날 그는 단 한 장의 사진을 찍었을 뿐이었다. 자신의 삶과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셔터를 한번 눌렀을 뿐이다. 하지만 바로 그 사진 한 장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따뜻했던 집,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24해를 살아온 자신의 이름까지도. 그 소리는 망설임도 자비도 없이 하나의 운명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모든 희망과 빛을 삼켜버릴 듯 육중한 철창이 쾅하고 닫히는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다. 모든 비극은 그렇게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잿빛 도시 함경북도 청진. 이제 막 24살이 된 청년 우리철민은 그곳의 거대한 생명의 용광로와도 같은 수남장마당에서 위태로운 삶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생계수단은 국가가 엄격히 금지한 물건, 바로 달콤한 멜로디가 담긴 남쪽의 노래나 금지된 서방의 영화가 담긴 작은 은색 원반, CD를 몰래 파는 일이었다. 회색빛 인민복 차림의 단속반, 규찰대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물건을 건네고 구겨진 돈 몇 장을 건네받는 그 짧은 순간들은 매번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철민은 바로 그 장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과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국가의 배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지 오래인 공화국의 북쪽 땅에서 장마당은 배고픈 인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 그 자체였다. 직접 키운 시든 채소를 파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의 고단함이 흘렀고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조악한 옷가지를 목청껏 외치는 아낙네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철민처럼 목숨을 담보로 금지된 문화를 팔며 위험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의 불안한 눈빛까지. 그곳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현장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지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모순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잿빛 일상의 작은 파문이 일었다. 공화국의 심장, 평양에 사는 외삼촌으로부터 몇 년 만에 소식이 온 것이다. 해외에 어렵게 자리를 잡은 먼 친척에게 보내주고 싶다며 고향 청진의 요즘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내줄 수 있겠냐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다. 사진. 그 낯선 단어는 철민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 특히나 당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 꾸며지지 않은 맨 얼굴에 현실을 담는다는 것은 불을 품에 안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리운 외삼촌의 간곡한 부탁이자 어쩌면 이 잿빛 도시의 진짜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자기 자신도 몰랐던 숨겨진 욕망이 그를 움직였다. 철민은 수소문 끝에 장마당의 한 구석에서 낡고 투박한 중고 필름 카메라 한 대를 구했다. 손에 쥐자 차갑고 묵직한 쇳덩이의 감촉이 현실감을 주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담는 도구였겠지만 철민에게는 희망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단속반의 눈을 피해 카메라를 품속 깊이 숨기고 다시 장마당의 심장부로 향했다. 좁은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억척스럽게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의 지친 얼굴에 어린 절박함과 희망, 고된 삶 속에서도 친구와 마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어린 소녀들의 때 묻지 않은 해맑음, 먼지. 나는 좌판 위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 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경쾌하지만 작은 금소금과 함께 장마당의 영혼이 빛과 함께 필름 위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선전하는 풍요로운 지상낙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는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였다. 그 한 장의 사진을 현상해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국경 지역의 브로커와 접선하기로 약속한 운명의 날.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시선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철민과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 최영국. 늘 흐릿하고 생기 없는 눈으로 세상을 관망하던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으로 철민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최영국의 굶주린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수상한 행동을 하는 리철민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밀고 하면 당장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의 배를 채워줄 하얀 밀가루와 귀한 식량을 포상으로 받을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이웃의 정이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시간 따위는 지독한 허기와 끝없는 가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유리 조각에 불과했다.
그에게는 철민의 알 수 없는 운명보다 당장 굶주림에 지쳐 우는 제 자식의 배고픔이 훨씬 더 절실하고 무거운 현실이었다. 그날 밤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긴 시각. 집 밖에서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다. 이윽고 그 정적을 깨고 한 가족의 운명을 가르는 소리. 누군가 나무 문짝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잠결에 놀라 일어날 새도 없이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얼음장 같은 표정의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감정 없는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았다. 철민과 그의 부모님은 변변한 옷까지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짐승처럼 거칠게 끌려나갔다. 어머니의 겁에 질린 비명과 아버지의 침묵 어린 저항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악몽처럼 일어났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차가운 취조실. 철민이 애써 포착했던 장마당의 활기찬 풍경. 그 속에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생명력 넘치던 그 사진은 위대한 우리식 사회주의 공화국의 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적들에게 넘기려 한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 모욕 반역 자료로 둔갑해 있었다. 철민의 순수했던 의도는 산산조각 났고 사진 속의 웃음들은 모두 조롱과 비웃음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반역자라는 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붉은 낙인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철민과 그의 가족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짐짝처럼 실려간 곳은 자강도의 깊고 험준한 산골짜기에 악마처럼 숨겨진 요덕 정치범 수용소였다. 그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쉬쉬하며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승에 존재하는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들을 실은 짐승우리는 끝없는 어둠과 절망을 달려 마침내 그 지옥의 문턱에 한 가족을 무참히 내려놓았다. 그곳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짐승처럼 일해야 하는 끝없는 벌목과 채석 노동은 육체를 넘어 영혼까지 갉아먹었고 하루 3번 배급되는 멀건 옥수수 껍질 죽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겨우 연명시키는 사료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살아있는 송장처럼 변해갔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으로 기계처럼 일하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어느 날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 김정숙이 지병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자리에 누웠다. 철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비병의 차가운 비웃음과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다. 약도 의사도 그 어떤 온정도 존재하지 않는 곳. 이곳에서 병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철민은 점점 힘없이 쓰러져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을 감았다. 그 어떤 장례도 애도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시신은 마치 노동의 결과물처럼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차갑고 무심하게 치워졌다. 바로 그 순간 철민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히 지탱하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때 평생을 이곳에서 늙어온 한 수감자가 망연자실한 그의 등 뒤에서 망령처럼 속삭였다. 이봐 젊은이, 정신 차려. 이곳에서 살아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말은 철민의 심장에 박힌 차가운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어머니의 허망한 죽음 이후 철민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슬픔과 절망을 넘어 도끼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잊혀진 존재로 이 지옥에서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짐승처럼 일하며 탈출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렸다. 기회는 신조차 외면한 것 같은 그 끔찍한 땅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기적 같은 찰나에 찾아왔다. 야간 작업장의 경비병 하나가 몰래 숨겨 마신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철옹성 같던 감시의 눈에 아주 미세한 빈혈이 생긴 바로 그 순간 철민은 평소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2명의 수감자와 눈빛을 교환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짧은 눈빛 교환이 그들의 운명을 건 신호탄이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방패 삼아 죽음을 각오하고 달렸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산길을 넘고 살을 애는 듯한 얼음장 같은 강물을 건넜다. 맨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뒤에서는 보이부의 추격조가 사냥개를 풀었다는 소문이 공포스러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잡히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당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에 쫓기는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짐승이었다. 산속에서 짐승처럼 열흘을 버텼다.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썩은 낙엽 더미 속에서 쪽잠을 자며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 북쪽의 중국 국경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기적적으로 국경 근처의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고 또 한 번의 목숨을 건 여정 끝에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했다. 낯선 땅 한국의 수도, 서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밝고 빠르고 풍요로웠다. 철민은 한동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정부의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수용소를 탈출할 때부터 목숨처럼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 저주받은 사진의 원본이 담긴 손톱만 한 메모리 카드였다.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비극의 씨앗이었으며 동시에 그가 살아남아야 했던 유일한 이유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다. 화면 가득 그날의 장마당이 다시 펼쳐졌다. 사진 속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 멈춘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철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던 그 얼굴들 대부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없거나 자신처럼 이름도 없이 어딘가를 떠돌고 있거나 혹은 요덕의 차디찬 땅에 이름 없는 주검으로 묻혔을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한 장의 사진이 기록한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은 그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철민의 입에서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내가 찍었던 건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이웃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살아가는 우리네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화국은 그걸 죄라고 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사진 한 장에 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듣는 이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무거운 낙인처럼 내려앉았다. 철민이 목숨과 맞받고 세상에 공개한 단 한 장의 사진. 그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끼며 자유롭게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고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내놓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진 한 장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은 단순히 한 청년의 불행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이어지고 있는 잔혹하고 서글픈 현실 그 자체였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자유가 얼마나 눈부신 것인지, 그리고 그 빛의 반대편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를 아프게 보여주고 있었다.